혹시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따라갔던 시끌벅적한 시장, 다들 기억나시나요? 왠지 모르게 정겹고 따뜻했던 그곳이 지금 왜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오늘 그 근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유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는 이런 따뜻한 추억이 하나쯤은 꼭 있죠.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이리저리 구경하던 그 북적이는 시장 골목 말이에요.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고 신기한 것들도 많아서 꼭 작은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아련한 추억과는 너무 다르게 현실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여기 숫자가 하나 보이시죠? 5211. 이게 뭐냐면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전통시장 점포수예요. 무려 5,000개가 넘는 가게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현실부터 마주하고요. 그리고 거대한 유통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들이 어떻게 판을 바꿨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았던 규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이 진짜 떠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전통시장의 미래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진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남아있는 시장들마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상가 5곳 중 한 곳이 비어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시장 골목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때는 사람으로 가득 찼던 그 길이 이제는 활기를 잃고 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993년 바로 이마트가 처음 문을 열면서 대형마트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손님들을 처음으로 빼앗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2010년대가 되니까 쿠폰 같은 이커머스가 우리의 쇼핑 습관을 완전히 바꿔놨고, 이제는 어때요? 새벽 배송, 당일 배송으로 집 앞까지 신선식품을 배달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격변할 때마다 전통시장은 사실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경쟁자들이 나타나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대형마트 규제였죠. 자, 과연 이 정책은 의도했던 것처럼 시장을 살리는 명약이 됐을까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서 발을 묶어두면 그 손님들이 다시 전통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 그 믿음대로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12년 넘게 쌓인 데이터를 보니까요,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날, 사람들은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발길은 오히려 편의점이나 백화점 같은 다른 곳으로 향했죠. 그러니까 규제로 인한 이득을 전통시장이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이 본 거예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아예 대형마트가 동네에서 철수해버린 곳은 주변 상권 전체가 무너지면서 전통시장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규제가 정답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탓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도대체 왜 시장을 외면하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통시장을 하나의 쇼핑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이 플랫폼 자체가 요즘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과 생각, 그 모든 것과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최신 스마트폰 앱을 10년도 더 된 구형 핸드폰에서 억지로 돌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때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일일이 물어봐야 하죠? 좀 깎아달라고 흥정도 해야 하고, 덥고 추운 건 또 어떻고요? 주차할 데는 없고 물건 한 번 사면 환불은 거의 꿈도 못 꾸죠. 그런데 마트나 온라인은 정반대잖아요? 가격 딱 정해져 있지, 시원하고 따뜻하지, 주차 편하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환불해주지.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편의성 문제보다 어쩌면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예요. 예전에는 얼굴하는 단골이라는 관계가 신뢰의 증표였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죠. 여기에다가 가끔씩 들려오던 저울륜 속임 같은 불미스러운 이야기나 사실상 불가능했던 환불교환 같은 게 쌓이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사람 대신 시스템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대기업의 브랜드가 보증하는 품질과 서비스라는 아주 명확한 시스템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곳에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던 그 수조 원의 지원금은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낡은 시스템에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국 그 물이 다 새어나가듯이 효과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뼈아픈 지적이죠.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몇몇 시장은 아주 똑똑하게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광장시장처럼 아예 먹거리를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거나 아니면 지역 농부들과 직접 연결해서 아주 신선하고 개성 있는 농산물을 파는 파머스 마켓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멋진 성공 사례들이 과연 전국의 모든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소수의 스타 시장에게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해법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수천 개 시장이 전부 다 광장시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특별해지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특별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모든 동네 시장이 특색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추억 속에 살아있는 그 전통시장은 이제 정말 역사책이나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밑빠짐 독에 계속 물을 붓기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릇을 고민해야 할 시간 말입니다.